국방부 군장병들 그 상해를 당하면 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는 뭐 누구의 아들 뭐 부상 당하면 누구 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제일 큰 이유가 군내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었는데 치료도 전체적으로 책임 안 해주고 그래서 이거 뭐 군상해 보험을 민간에서 들어주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결되거나 처리됐습니까? 지금은 각 군별로 그 심사위원회가 상해 심사위원회 이게 다 돼 있어가지고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군내에서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은 당연히 국가가 다 책임져야지. 왜 일군 이런 책임지고 일군 안에서 개인이 책임지냐? 예? 그러니까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 그러고 부상 입으면 네 자식이라 그러고 그런다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지금은 다 거의 다 해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누구 아는 대통령님, 실무자 아는 분 대통령님 얘기하십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인사부키 실장입니다. 네. 네. 지금 대통령님께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병사들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것을 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병사들 같은 경우는 부상을 당하면 일단 군 병원이나 민간 병원에서 다 해결됐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남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있어서 성남의 군 입대 병사들한테는 군 상해 보험을 대신 가입해 줬다고요. 네. 군에서 처리 안 해주는 나머지 치료나 이런 것들 재활 또는 뭐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보상금 이런 걸 주는 보험을 대신 들어줬는데 내 경기도 있을 때도 들어줬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보험을 굳이 얘기하면 국가에서 보험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책임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현재는 상해보험, 민간 상해보험을 하고 있지 않고 네. 현재 대통령실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해보험에 대해서 원래 민간보험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담합 문제도 있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서 지금 대통령실이 제안한 것은 우정사업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보험료를 좀 하게 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겠냐 해서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대통령님. 정리는 안 됐군요 아직.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이게 이제 보험으로 처리할 건지 책임으로 처리할 건지 그러니까 보험료를 낼 거냐. 사실 전 국민 전국 단위로 보험을 한다고 하는 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받는 거하고 보험금 지출하는 거하고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보험으로 할 게 아니고 그냥 책임을 져주면 되는 거지 국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굳이 보험을 하면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비리 부정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안 하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시 이런 데서는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국가 단위로는 보험이라고 하는 걸 할 필요가 없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정도를 국가가 직접 책임져 주면 되는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병사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군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군병원에서 전부 다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두 번째는 민간병원을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에 갔을 때도 94%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다 지원이 가능한데 근데 왜 94만 해줘? 6%는 왜 안 해줘?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예. 군에 가서 자기가 다쳤는데 일부러 다친 것도 아니고 복무 중에 다쳤는데 왜 그걸 왜냐하면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해도 불구하고 본인이 민간병원에 가겠다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6%를 본인 부담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군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주고 민간병원에서 실제 본인이 부담할 것은 실제로 6%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뭐냐면 혹시라도 상해를 입게 되면 그렇지 후유증이 남을 경우에 예를 들면 보상금이라도 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군에서 복무 중에 다쳐서 후유증이 남으면 지금 보상이 있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충분치 않으니까 네. 민간 상해보험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걸 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자치단체들이 자치정부가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그 실제로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뭐 이 정도 지금 현재 있는 제도면 충분하지 뭐 굳이 추가를 해줘야 되냐 이 생각을 하지만 군을 막상 가는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군대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 것도 억울한데 엄청난 지원. 가서 다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디 장애가 생겼는데 보상도 충분히 안 해준다. 너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가는 것도 억울한데 가서 다쳤으면 더 억울해지잖아요. 이거 너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민간 보험을 들어서 예를 들면 얼마만큼 다치면 얼마를 치료는 물론이고 군에서 안 해주는 나머지 추가의 보상금도 준다고 하니까 이런 걸 지금 가입해주는 지방 정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입장을 징집당하는 사람, 당사자, 청년들 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6%는 네가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민간에 갔으니까 그 네가 부담해라.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 왜 군 병원이 충분히 민간 병원처럼 잘해주면 왜 민간 병원을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지금 내가 이 얘기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다시 좀 신속하게 논의를 해 보십시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지금 국정상황실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논의가 너무 오래되고 있다 그 말이지 내 말은.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군 반환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국방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아는데 사실 미군 입장에서는 지금 평택 기지를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다 지어줘서 입주를 했는데도 원래 그 전에 비워주기로 한 걸 아직도 안 비워주는 데도 많이 있고 네. 비워주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사후 절차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고 이런 건 진짜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미군 측에서 약간 좀 소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선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입주와 그래서 동시행이라고 하는 게 이 원래 국가 간 신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원래 좀 안 지켜왔잖아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우리가 그 평택 기지 짓는데 10조 원 이상 들었죠. 444만 평 10조 넘게 들어갔습니다. 땅은 당연하고 그 외에 지금 추가로 는 현금만 10조 원이 넘는 거 아니에요? 땅값까지입니까? 아닙니다. 땅값 빼고? 예. 그래 엄청난 돈을 지금 미군의 해외 기지를 위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 대신에 원래 쓰던 부지를 넘겨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저 평택 기지 입주한 것만 해도 얼마나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이런저런 내가 보기엔 거의 핑계에 가까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주고 넘겨주는데도 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쓰지 못하게 하고 이건 진짜 문제 아닌가요? 더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외교부도 마찬가지예요. 외교부는 여기 관여 안 합니까? 네,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만 네. 좀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지금 통합 국군 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어요? 3번. 3번입니까? 예.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죠. 육사 출신들이 하는 일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 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세상과 시대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상상했겠어요? 또 할 줄을.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가지고 군사 침입 쿠데타를 할 걸로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못하게 해야 될 거냐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지금 군 내에서 장성들이 차지하는 육사 출신 비율이 얼마나 돼요? 요새 최근에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기 인사 담당 있죠? 네. 지금 전체 그 전력 대비해서 예를 들면 입직 경로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회사, 네. 육사,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차지하는 고위 장성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에서. 지금 장성은 총 375명입니다. 네. 근데 지금 육군 사관학교 차지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대충 한 절반 되잖아요. 절반이 넘는 것 절반이 같은데. 넘습니다. 네. 네? 절반이 넘습니다. 예. 근데 전체 병력 수에서 그러니까 하위 장교들에서는 육사 출신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다 육사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우리 비육사가 많이 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예, 다른 나라도 사실은 내가 내 얘기를 듣기로는 학사장교나 아니면 ROTC 예, 이런 데 비중이 훨씬 높다면서요. 장성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고위 장성들은 거의 다 육사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3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아니면 최소한 그 이전에 2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죠. 성공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공했으면 주민자치센터에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가서 전부 다 뒤에서 회전의자 돌리면서 감시하고 있었겠죠. 각각의 언론사에 전부 다 무슨 그때는 하사관들이 했습니까? 부사관들 가가지고 찍찍 긋고 인터넷 검열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 그 핵심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였는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죠. 그래서 군구조 개편과 여러 가지 정보사, 정보기관도 과감한 최초의 개편과 해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를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죠.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육사, 해사, 공사 이런 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따로따로 하는데 나라하고 통합해서 하는 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사관학교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되게 러시아, 중국, 공산국가도 사관학교가 없고 장교 1년 양성, 2년 양성 과정이 많고 주요 나라들만 몇 나라만 사관학교가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고 통합된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러우 전쟁 이후에 전쟁 양상이 180도 변했기 때문에 통합성과 합동성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물론 이게 워낙 전문적 영역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장교 양성 전문 대학 이런 게 있는 데가 별로 없고, 있다고 한들 대개 통합사관학교 형태로 운영이 되지, 따로따로 군별로 떼가지고 따로 육성하고, 그러니까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 그 장교들이 군대를 거의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씩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를 절단을 내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합동성과 전문성을 더더욱 고도화시키면서 첨단 과학 사관학교를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 면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것이 다수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군 장병들은 정말로 국가에 충성하고 군인으로서의 소명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가끔씩은 때를 지어가지고 이런 절대로 용서 못할 일을 벌이잖아요. 그런 소지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고 유인이 생기면 넘어가는 거죠.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이 꼭 필요하겠다. 네, 국민들이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할 때까지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세요. 근데 얘기만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러잖아요. 진척 속도가 조금 그렇습니다. 빨리 하자.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힘들겠지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힘들죠. 대통령님, 저 왼쪽 45도에 있는 네. 국방부 정책실장이 몇 가지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받고 있고, 이달 말에 26일부터 이제 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생도들 포함해서 국민들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관학교 자체가 통합된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이제 캐나다, 호주, 일본이 있고요. 분리해서 운영하는 학교는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같이 큰 규모의 군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양쪽에서 이렇게 찾아보기가 좀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또 따라가기도 어려운 이유는 미국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학령 인구가 2040년이면 이제 45%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전 상황과 전작권 전환을 고려를 해서 네. 앞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통합 사관학교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